번화한 도쿄의 교차로를 상상해 보세요. 바쁘게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우뚝 솟은 넌사인 속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홀로 있습니다. 몸통만큼이나 큰 뻣뻣한 가죽 백팩을 메고 노련한 여행자처럼 침착하게 복잡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고 필사적인 손잡음도 없으며 GPS 추적기도 없습니다. 서양인의 시각에서는 감독 소홀로 보이거나 심지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성공적인 양육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왜 일본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다른 곳의 아이들은 자기 방 정리조차 어려워할까요? 단순히 안전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간과했던 숨겨진 심리적 청사진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독립심이란 아이가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 주는 것이라고 믿지만 일본의 철학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혼자 통학하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제도입니다. 서양 부모들이 모든 위험을 완화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집중 양육의 굴레에 점점 더 갇히는 동안 일본 사회는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일본의 놀랍도록 낮은 범죄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이 한 가지 요인이긴 해도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더 의도적입니다. 일본에서의 독립은 가정 환경과 공공 인프라 모두에 의해 지원되는 신중하게 설계된 발달 이정표입니다. 이문화 아동 양육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일본 아이들이 자제력, 기억력, 적응적 사고를 포함하는 정신 능력인 실행 기능을 또래 국제 아동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침착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산적인 고군분투를 헤쳐나가도록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사회가 확장된 부모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청소하는 방식부터 작은 보행자를 위해 동네가 지도화되는 방식까지 환경은 자립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부모들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냉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독립심은 극도의 정서적 친밀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자세히 보면 아이가 밀쳐져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혼자 걷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는 근본적인 역설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연결해야 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독립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립심이 강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미마모루라는 단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보고 지키다라는 뜻이지만 심리학적 적용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이는 양육자나 교사가 아이가 어떤 과제로 씨름할 때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행동입니다. 어린아이가 재킷을 거꾸로 입으려고 애쓰든 2명의 미취학 아동이 장난감을 두고 다투든 일본 어른의 첫 번째 본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교육 전략입니다.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어른은 아이에게 나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깊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서양 교육학에서는 종종 좌절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돕지만 일본 아동 심리학은 좌절을 생산적인 고군분투로 봅니다. 도전의 마찰 없이는 독립의 근육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항상 코트 지퍼를 잠가준다면 아이는 지퍼의 작동 방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 딸깍 소리를 내는 기쁨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어떻게 나쁜 부모라는 느낌 없이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거의 물리적인 충동을 느껴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이 기다리도록 훈련받습니다. 아이가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전략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좌절감에 울부짖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은 아이의 고군분투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상 학습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마모루는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의 모루, 지키다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어른은 존재하며 관심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보호할 만큼 가깝지만 성장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멀리 있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하지만 미마모루가 신체적 과제에 효과적인 만큼 일본 아이들은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회적 규율을 발전시킬까요? 단순히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례화된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아내려면 독립성이 시스케라는 개념을 통해 책임감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마모루가 어른의 자제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시스케, 시츠케 개념은 아이의 사회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종종 훈련으로 번역되지만 시스케는 일본 아동 심리학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문자 그대로 옷자락을 안으로 넣다 또는 바로 잡다를 의미하며 기모노를 준비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심을 기능적으로 만드는 존재, 방식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독립은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진정한 독립은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교실을 청소하고 친구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 무거운 란도셀 가방을 직접 메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과제는 의례화됩니다. 현관에 신발을 두는 올바른 방법, 도시락을 여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어른에게 말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례는 아이의 개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줄여주는 인지적 틀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반복적인 일상 의례를 통해 무엇이 기대되는지 정확히 알면 끊임없이 어른에게 지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례가 부모가 아닌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데, 왜냐하면 참여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양 관찰자들은 종종 이것을 로봇 같다거나 엄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 심리학은 메이와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소지품과 감정을 관리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부모는 그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공공장소에서 환영받는 아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너무 일찍 이렇게 훈육하면 아이의 정신을 꺾을 위험은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문화는 어떻게 억압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을까요? 답은 닫힌 문 뒤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아메라는 개념입니다. 서양인의 눈에는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탯줄을 가능한 한 빨리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아들이 다른 방에서 자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진정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메라는 개념을 통해 정반대의 방식을 실천합니다. 아메는 종종 사랑받고 싶고 응석을 부리고 싶고 타인의 너그러움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로 묘사됩니다. 서양 심리학은 이것을 공동의존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일본 아동 심리학은 이것을 독립의 필수적인 연료로 봅니다.
아메를 정서적인 은행 계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일본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합니다. 그들은 아기를 끊임없이 업고 다니며 옴부 방식, 울음에 즉시 반응하고 종종 여러 해 동안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은 깨지지 않는 안정적 애착을 형성합니다. 아이는 세상이 안전한 곳이며 자신의 필요가 요청하기도 전에 항상 충족될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작용을 합니다. 아이에게 일찍부터 안정감을 충분히 채워줌으로써 부모는 실제로 나중에 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 떼를 쓰는 필요성을 줄입니다. 6살의 일본 아이가 혼자 지하철에 오를 때 그들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탱크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미지의 것에 맞설 내면의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암에 연결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립은 의존의 부재가 아니라 의존의 진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마의 애착 없이는 시스케, 훈육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정서적 다리를 먼저 구축하지 않고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려 한다면 아이는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에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들리더라도 항상 성공적일까요? 이 시스템이 현대 세계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조용한 양육 방식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을까요? 이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본식 청사진의 어떤 부분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은 경고일까요? 일본 아이들의 숨막히는 독립성은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문화 공학의 걸작입니다. 미마모루의 주의 깊은 기다림, 시스케의 의례화된 구조, 그리고 아메의 깊은 정서적 안전망을 균형 있게 활용함으로써 일본 사회는 자립심이 아이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 만큼 용감하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너무 적게 도와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까봐 걱정합니다. 일본은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하면서도 강렬하게 존재하기. 오늘 여러분의 아이가 지퍼나 어려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이를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인가? 때로는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지켜보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본식 청사진에 대한 심층 탐구가 여러분이 양육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 챙기는 부모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이번 주에 지켜보며 기다리기를 시도해볼 한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부모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식 청사진이 독립심을 키우는데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특정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미마모루나 혼자 통학하는 것과 같은 개념은 높은 공동체 신뢰와 도시 안전에 기반을 두며 이는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항상 자녀의 신체적 안전과 지역 환경의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또한 이 비디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교육 및 문화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문적인 의료, 심리 또는 교육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